안녕하세요, 퍼플님들. 이번에 빨리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제사전 주제널변, 오랜만에 이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오디오북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번에 13부터 14권까지 읽어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15랑 16권에 대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뜻한 3월의 봄 맞이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좀 피곤할 수 있는 시기겠죠. 그래서 그만큼 피로도 풀 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ello to sing. 주제자면 15권 새로운 예술과 그리고 마지막 권인 16권 종교와 신비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5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는 분들은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자의 말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움에 대한 안목과 지식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학문과 예술은 이제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열망 위에서 발전해 왔어요. 특히 그 현대의 예술가들은 이전의 틀을 끼고자 하는 강박적인 탐구심으로 새로운 표현을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전은 언제나 정당하게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예술가들의 삶은 누구보다 고단하고 치열했지요. 인류에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시대를 넘어 예술을 만들고 감동하고 또다시 새로움을 찾아 나서는 걸까요? 오랜 세월 인류가 지켜온 아름다움의 본질을 찾아 함께 미술사 여행을 이어가 봅시다. 2015년 늦가을의 제사전. 다시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 1. 뒷골목의 문제야. 1은 바로크의 미술을 문제하고 2는 사실주의 찬사를 보여주신다면 3. 정기 인상주의 지금 이 순간 4. 후기 인상파 별이 빛나는 밤 5. 현대미술 보기가 되는
미술 에필로그의 신들의 초대입니다. 저는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 이야기 위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제 알바 네네 마스터 그리고 카레바조 쿠르베만의 모네 고흐 피카소입니다. 프롤로그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 세상이 변하고 있어. 쟤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 저태 밖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펑펑 터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 안 되겠어. 나가보자. 무슨 난리인지 알아보려고 빠르게 밖으로 나간 알파는 눈앞의 공양을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지. 거리는 매캐한 화양 냄새로 가득했고 바닥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나뒹굴었으며 헛간을 불타고 있었어. 성당 앞에 세워진 성상들로 파괴된 흔적이 분명했지.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치러진 모양이야. 네네는 연기를 잘못 들이마셨는지 괴로워했어. 괜찮아요? 일단 연기가 없는 곳으로 몸을 피해요. 쟤는 네네를 데리고 서둘러 어느 거물의 지하로 들어갔어. 포도주 통이 늘어서 있는 어느 지하 창고. 쟤는 네네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라 주었어. 탁탁. 이거라도 마셔요. 네네의 기침이 조금 진정되자 쟤는 차분하게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어.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멋지게 새로 짓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르네상스 시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지요. 물론 이 건축에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필요했고요.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방파문이 묻힌 날짜는 1517년 10월 31일 구데마르크의 할판 인쇄술이 발매된 지 약 70년이 지난 이후였어. 이미 발달한 인쇄 기술 덕분에 90개 주 방파문은 빠른 속도로 세상에 퍼져나갔지. 사람들은 라틴어로 세인 루터의 글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고 인쇄하여 이곳저곳에 뿌렸어. 거리에서 낭독하거나 벽에 묻히거나 장터에서 나눠주기도 했지. 조차 수만 부의 문서가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야. 그래, 이건 잘못된 거야. 돈으로 구원을 살 수는 없지. 글을 읽은 사람들은 함께 분개하고 토론했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루터의 생각은 더욱더 퍼져나가 새로운 전파를 만들었어. 지혜의 말대로였어.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 무엇을 위해 다투는지 모를 지경이 된 거야. 나중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에서 부유한 용병들이 다치는 대로 농가를 불태우고 신앙을 빼앗고 영성과 아이들이 죽이기까지 했어. 한동안 유럽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전투터가 되고 말았지. 한바탕 소란이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일까? 바깥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어. 국가는 신앙심만큼 약간의 균열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중세의 질서. 하지만 이제 최근의 시간이 지나 많은 것들이 뒤바뀔 준비가 되어 있었지. 세상이 바뀌는 시점에서 화가들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 알파는 조용한 질문에 니니가 방금 웃으며 말했어. 알고 싶어요? 그럼 가보자고요. 그는 손에
어느새 주황색 크레용이 들려있었지.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뒷목을 물지 않는 지적군 말씀을 읽으시면 되고요. 이펠로그의 신들의 초대입니다. 이 아저씨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시네. 쟤는 어린 적절하며 알바 내 눈을 번거라 쳐다보기 바빴어. 아저씨, 정말 제가 좋아왔나요? 알바는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을 느꼈지. 제가 모든 곳의 이름을 알고 자연스레 알아온 다음에 나타나며 무엇이든 손으로 촉촉을 들고 꿈을 줄 알았지만 억울하게 무슨 일을 한 소녀. 그 소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아찔하게처럼 떠올랐어. 까르르 뜻떡같은 울음소리가 천천히 번졌고 알바는 꿈치가 고통 속에서 멀리 있는 기억이 어지럽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어. 이제 알아보겠어요? 하여튼 저는 사실 죽을 날의 신들과 예술에 관련 상의 신이었어요. 예전에도 지구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파견된 거였고요. 그런데 당신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오게 된 거죠. 다행히 다시 같이 어두운 신들 인간에 대해 잘 알게 된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거치면 당신은 상위신으로 승격될 거예요. 만약 이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당신은 행성은 폭파될 거예요. 자, 마지막 단계 도전하시겠어요? 지구에서 늦은 순간부터 알파는 이 불안한 미션을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봤어. 그런데 제 마지막 선택이 주어진 거야. 알파는 영광스러운 신들이 세계로 가게 될까? 아니면 아끼는 행성을 영원히 잃게 될까? 알바는 슬픈 눈으로 천천히 채를 바라보았어. 두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지. 이렇게 해서 15번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마지막 16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막권으로 나온 책입니다. 16은 종교와 신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추가로 같이 세트로 나오는 건데 그는 얇고 예쁜 필사노트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콘텐츠 준비하면서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읽고 그리고 퀴즈까지 있어서 쓰면서 또 이거에 대해서 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내 최초 어린이를 위한 본격 이문화 스토리 만화입니다. 그동안 제가 읽어드렸던 책들인데요. 1권부터 3권은 하나의 이야기로 꿰어보는 인류 역사의 비밀입니다. 4부터 6권은 인간의 역사, 문화를 받쳐주는 경제 속으로 있고 7부터 8권은 꼭 알아야 할 정치, 사회,
윤리입니다. 9부터 11번은 과학적 지식을 넘어 과학적 사유로, 12부터 13번은 공부의 뿌리, 철학의 맥을 짚다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14부터 16권은 세상의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 예술과 종교 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16권 완강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책들도 소개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오랜만에 저자의 말 끝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며. 안녕하세요, 제사장입니다. 저는 제종에게 인문학 강의를 하며 책을 쓰고 있어요. 제가 나는 처음 쓴 책이 직접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책의 성인판, 여러분의 부모님도 선생님도 읽었을 책이죠. 첫 책인데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어른이 되기 전에 읽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알면 좋은 내용. 그래서 어른이 아니어도 잘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왜 저는 직접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과 같은 인문학 책을 썼을까요? 썼을까요?까지 우리는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종교라는 지식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종교는 단순히 신을 믿느냐 마느냐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교 안에는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쌓아 생생한 역사와 깊은 철학,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생각에 담겨있거든요. 마치 수천년을 이어온 위대한 고전이 있는 것처럼 종교를 들여다보는 건 인류의 오랜 지혜를 배우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 낯설다고 패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 담긴 보석 같은 지혜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함께했던 이 여행이 여러분의 삶에 자유를 안겨줄 수 있기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기쁨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미래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언제나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들으려야 한 마지막 여행은 어떤 준비가 되었나요? 2016년 1월에 제사장.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마지막 과제. 1. 절대적 유일신교 구약이라는 종교. 2. 그리스도교 내가 만든 예수. 3. 상대적 자신교 우주와 자아. 4. 불교 깨달음을 얻다. 5. 죽음 이후 긴 여행의 끝. 에필로그 두 노인입니다. 프롤로그 마지막 과제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 도전하시겠어요? 네네. 아니, 노예 소녀. 아니, 사위신의 목소리가 목을 번져갈수록 알파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을 느꼈어. 할게 하면 되잖아. 일단 대답부터 치른 알파는 사위신의 눈치 보더니 한다고요 하며 스테마를 높였지. 쟤는 화들짝 놀라 아빠의 팔에 잡아당기며 속삭였어. 아니, 성격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 마지막 단계 뭔지는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머리가 아픈지 잠깐 오른쪽 끓였어.
알게 뭐야.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걸. 내 행성이 푹 빠지도록 그냥 둘 순 없잖아. 그리고 나도 상위 신으로 승격되고 싶어. 지금 나는 신도 인간도 그 무엇도 아니잖아. 알파는 스스로의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지만 완전히 신이 되지 못한 경계의 존재라고 생각했어. 애매한 위치는 언제나 불안을 주었지. 불안을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존재. 알파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는지도 몰라. 그래, 아빠는 처음부터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지. 쟤는 아빠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슬그머니 놓았어. 알파는 자신이 따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 미션이었지. 쪼렙시는 알파가 인간으로 살아온 결국인 인생, 내내 종교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 인류의 역사는 곧 종교의 역사이기도 했어. 하지만 동시에 알파 또한 도대체 누구인지 어디에서 존재했는지 알 수도 없는 신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어. 과학과 철학의 종교를 대신해 해줄 거라 믿었지만 그와 동시에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성리가 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걸 느끼기도 했고, 쟤 또한 아빠를 찾기 위해 우주로 나아가던 때를 떠올렸어. 멀리서 반짝이는 지구를 바라볼 때 인간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누군가가 빚는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계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깨달았던 순간들을 기억했지. 가장 첩정되는 우주의 선을 안에서 가장 무의식적인 신의 존재를 피부로 느꼈던 거야. 이상한 일이었지. 근데 이후 발달한 과학에 비해 종교는 금세 사라져버릴 줄 알았거든. 하지만 웬일인지 21세기에도 종교는 여전히 세상에 남아 역력한 인간들을 위로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잖아. 종교에 대해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궁금한 게 많은 알파였어. 쟤도 알파가 쌍의 신으로 승급된 순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 그 순간 파는 주황색 빛이 그들을 감싸 안았어. 죽음 이후 긴 여행의 끝. 붙다가 했던 것처럼 채와 알파도 다시 명상에 들어갔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고통의 문제를 알고 바른 길을 걷는다면 곧 깨달음에 이르게 될 거야.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은 사실 간단했다. 알파와 쟤는 이 모든 것들을 지우고 집어서 평온한 상태로 머무르려고 했다. 자연스러운 호흡과 은은하게 느껴지는 빛,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미세한 떨림, 곧 혼란함과 사라지고 마음은 평온에 이르렀다. 그들은 오랜만에 아주 깊은 내면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죽은 걸까? 그럼 여긴 죽음 이후의 세상일까? 그때였다. 멀리서 희미한 빛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깜빡이더니 점차 분명히 형태를 잡았다.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더니 점점 분명한 어른소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니네구나. 아빠가 생각하는 순간 그 빛이 제자지절 소리를 내며 떠들기 시작했다. 어머, 아저씨, 잘 다녀오셨어요? 여행은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아빠는 조용히 니네가 말했다. 다행히 조금은 신과 가까워지고 세계의 비밀이 다가간 것 같아. 헐, 대박, 정말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고통 멈출 수 없지. 그래서 신을 통해 보라는 제안, 해답을 찾고자 한 게 아니었을까? 아빠는 종교의 다른 면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또한 인간은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야. 신을 믿는다는 건 나를 이해하고 돌보는 절대적 존재와 관계를 맺는 힘이기도 해. 그것으로 큰 위로를 얻었을 거야. 또 공동체가 도덕과 사회, 질서를 세우는 것도 신앙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 아빠는 얇게 한숨을 쉬었다.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이라. 듣기 좋은 말에 아빠는 다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 희망은 대체 무엇일까? 정말로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과연 인간은 죽은 이후에 어떤 세계로 가게 될까? 아무리 신이라 해도 인간이 아닌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알파의 머릿속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으로 가지쳤다. 그는 절실하게 그 끝을 알고 싶었다. 그 고민을 들여다보기라도 한듯 내가 쌩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는 그동안 정말 많은 모험을 해왔잖아요. 역사와 경제, 정치, 윤리, 과학, 철학, 예술까지 치열하고 흥미로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여행을 경험했지요. 기억하나요? 그 여행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아빠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저와 함께 카페에서 나누던 이야기들, 배웠고 깨닫고 토론하며 세계를 넓혀가던 순간들, 그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내내는 더 이상 아빠와 즐거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여행만큼은 반드시 혼자서 깨닫고 이해해야 해요. 아시겠지요? 그렇다. 신의 경건함이나 삶의 의미, 죽음의 신비는 다른 누군가와 토론하거나 범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그렇게 니네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결국 사라져버렸다. 그 누구의 응답도 없이 무거운 침묵이 그를 둘러쌌다.
그때 또 다른 빛이 아빠에게 다가왔다. 자세히 바라보니 아빠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아빠였다. 아빠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영혼이라는 것은 정말로 있을까? 본 적도 느낀 적도 없고 정확하게 정의하기도 어려운 영혼의 존재였다. 아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모르겠어. 영혼이 정말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 하지만 확실하게 존재하는 게 있다면 나의 의식이야. 만약 우리 자신이 죽어서 소멸한 뒤에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물질들이 우연히 결합하여 다시 의식 능력이 생겨난다면 그 또한 은혜가 아닐까? 인간의 뇌 구조는 비슷하니 아주 먼 미래에서 비슷한 의식 능력이 반복될 수 있지. 알파의 말에 브라히마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렇게 생각한다면 윤회는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우주의 일반적인 사건이 되겠네. 호탕한 웃음소리만은 남겼지. 브리아만은 이루던 빛의 형태도 서서히 멀어졌다. 그렇죠. 이번엔 치아와 닮은 빛이 다가왔다. 쟤는 듣는 목소리로 알파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알파, 니체 영화 회귀 사상 기억나지요? 니체의 죽음 이후 애도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행복하다고 말했잖아요. 물론이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태어나고 성장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죽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삶. 순간순간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사랑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영원히 반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삶. 알파, 영어 세계 사상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조차 무한히 반복되는 삶 속에 또 무한히 반복되는 순간일 뿐일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란 볼 게 없어요. 지금 허무할 뿐이니까요. 맞아. 영원히 반복되는 삶은 절망하고 고통스럽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후회치 않는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지금 이 순간. 어차피 영원히 반복될 운명이라면 이 순간이 아르는 돌은 내가 삶을 창조해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는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죽음 이후의 세계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 순간 완전 둘러싼 우주가 빅뱅의 순간처럼 환하게 빛났다. 알파는 화들짝 놀라 자기의 몸을 만져보았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고 심장의 강한 박도가 귓가에 쾅쾅 울리는 것 같았다. 그는 얼굴에 손을 대보았다. 그의 뺨은 따뜻했고 눈은 빠르게 움직였다.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 지나가고 있었다. 우주에 익숙한 너무도 보았다. 나영아, 응? 오늘 저녁 씻고 잘 거지? 응. 아니면 내일 일찍 일어나서 씻을래? 병원 갈 때 어떡해? 이따가 얘기해줄게. 그래. 알파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기여행하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 것인가. 사람들은 조금씩 수숙해진 것 같았다.
이들도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겠지. 그리고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 초대받겠지. 현대인들의 일상은 허전하고 불안했지만 이 세상에 던져진 순간부터 죽은 일이 없던 알파의 기괴한 게 조차 너무도 아름답게 느껴졌던 거야. 죽음 이후 이 세계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야. 알파는 조금 전 자신의 맺힌 이 말 속으로 되뇌어보았다. 자신은 처음에 이런 말 했는지조차 믿기 어려웠다. 나는 계속 찝찝거리며 잔소리를 하는 마스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 식은 커피를 한 입에 털어놓고는 거리로 나왔다. 알파, 내 친구,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진심으로 사랑했던 친구.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마스터.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대답만 하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신의 세계로 올라갈 거야. 자, 지금 물을게. 나와 함께 갈 준비가 되었니? 알바는 굳은 얼굴로 마스터를 바라보았다. 그 꼭대기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쏴 소리와 함께 거세게 나오는 것처럼 흔들었다. 석양은 조금씩 짙어지며 따뜻한 벤치로 세상을 무드렸고 길고 깊은 그림자들이 바닥에 드리워졌다. 잠시 후 알바는 피지 곧더니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안 가. 나 여기에 남을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함께 있을 거야. 마스터는 의심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알파, 너도 알잖아. 인간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걸.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고 말아. 그 고통을 받아들이겠다고? 알파는 두려움에 흠칫 떨었지만 이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스터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기득거리며 서 웃었다. 어머나 웃은 채 까맣고 작은 눈에 눈물이 다 맺힐 정도였다. 아빠 정말 재밌다. 역시 너 그럴 줄 알았어. 그 모습을 보니 알파도 그의 웃음이 너무 실없이 기득거렸다. 그 사이 해는 완전히 지고 어두운 마음이 찾아왔다. 마스터의 몸은 아까보다 조금 더 투명해지고 있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조심히 이 산에 내려가. 익숙한 커피 향이 나는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마스터. 아빠는 다갈비 마스터를 불렀지만 거대한 마스터는 이미 사라졌었다. 해도 완전히 저물어 아빠는 어둠 속에 갇혀버렸다. 하는 수 없이 깜깜한 산길을 혼자 내려와야 했다. 어쩐지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들어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은 정도였다. 원래 이 산이 이렇게 험하고 거칠었던가? 가파른 겨사와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 아빠는 더욱 마음이 섭섭했다. 그렇게 마시창이가 된 알파는 다시 걸었다. 도시 여기 차갑고 조용했고 그 누구도 알파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어두운 새벽 밤에 새도록 걷고 또 걷자 어쩌면 도시의 골목 끝머리에서 어느 작은 카페의 불빛이 빛나는 게 보였다. 마스터가 말한 익숙한 커피 향이가 알파의 의식이 깨어나며 그거의 어느 순간과 연결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카페 문 앞에 섰다. 어서오세요.
마지막 야한 게임이다. 일별로그 두 노인. 한 노인이 고요한 우tun가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어. 아, 조용히 앉아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노인은 낚시가 잘 안 되는 게 화가 나는지 흰머리가 상상한 푸른 머리카락 뻑뻑 긁었어. 그런 날도 있죠. 그는 마시고 진정 좀 해요. 다른 노인이 정성껏 내린 향기로운 커피를 잔에 담아서 내밀었어. 두 노인과 작은 쥐는 호숫가에 낮은 의자에 걸터 앉아 따뜻한 커피를 호로록 마셨지. 어느덧 알파는 이날 이야기를 자주 하는 노인이 되었어. 중세시대 처음 사업을 고상했던 이야기. 끔찍하고 무서운 두 번의 세계대전, 모두 가서 포기해야 하고 싶었던 대공황 시기, 우주에서 억겁의 시간을 버티며 행성을 창조해냈던 이야기까지 마치 방금 전에 겪은 일처럼 세상에 말이야. 쟤는 매번 알파 이야기에 상실하게 들어줬지만 있다가 에이 그건 너무 가져는데요 라며 짚을 것들을 짚어주었어. 그동안 직접 만난 갈릴레이와 아인슈타인이 어머니 핍박하면서도 호기심이 가득했지.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지. 마스터도 자신의 활약에 만만치 않았다고 늘 덧붙이곤 했고, 구름이 갇히자 하늘 햇살이 홀들을 비추었고 바람의 방향 따라 요술에 반짝거렸어. 아빠는 이 인생이 머지않아 끝날 것을 알기에 모든 순간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 언젠가 알파가 이곳에 사라진다고 해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울 거야.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도 몰라. 이렇게 치즈더비아 15, 16권까지 쭉 읽어보았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책 말고도 또 다양한 책들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러면은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